자, 오늘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법을 어기고 가산세 세금을 안 냈을 때 가산세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집니다. 원래 회계에서는요. 자, 그럼 가산세는 제가 한번 먼저 쓰고 들어가 볼게요. 자, 가산세는 가운데 딱 잡았을 때 자,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보고 여기는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1일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6월 30이고 그 다음에 7월 1일도 되죠. 여기는 9월 30 그리고 10월 1일도 되죠. 여기는 12월 31일 이렇게만 봐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위에가 상반기라고 하겠죠. 상반기. 상반기를 1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1과세 기간은 기간이 며칠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있습니다. 6월까지 이것이 상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는 여기가 2과세 기간이죠. 이 과세 기간. 그래서 7월부터 12월이죠. 쓴다면 0서부터 06 이렇게 쓰겠습니다. 항상 두 자리를 쓰는 것이 정석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 일기 예정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일기 예정기간. 일기 예정기간은 1월부터 3월이고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확정기간은 4월부터 6월이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기간은 여러분들 7월부터 9월이고 그 다음에 10월 2기 확정기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10월부터 12월 말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죠? 여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일사분기라고 얘기하죠. 일사분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기 확정은요. 1기 확정은 여기는 이사분기라고 얘기하죠. 이사분기. 그 다음에 2기 예정은요. 여기는 3, 4분기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2기 확정은요. 여기는 4, 4분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끊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서 1월부터 여기 3월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1월부터 10까지가 상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기간이 있죠. 요거는 3월 말일날 부가세를 정리하죠. 1, 4분기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6월 30일날 우리가 부가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월 30일날 우리가 부가세를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월 31일날 부가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부가세 신고 납부는 이것은 4월 25일, 여기는 7월 25일, 여기는 10월 25일, 여기는 잉년 1월 25일 날로 이렇게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요 신고 납부한 게 요때 이 1기 예정 때 못다한 것을 1기 확정 때 신고할 때, 다시 말해서 2기 예정 때 못다한 것을 2기 확정 때 신고할 때, 요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 여기를 지연 제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연 제출은 0.3%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예정 때, 2기 예정 때 못다한 것을 2기 확정 때 신고할 때는 이렇게 지연 제출로 0.3%의 우리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제출이라는 것은 예정 누락분을 1기 예정 누락분을 1기 확정 기간에 신고할 때, 신고할 경우는 이것이 1기 예정 거를 1기 확정에 신고할 경우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연 제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연 제출. 그럼 여기도 2기 예정 때 못다한 것을 2기 확정 때 신고할 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날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1기 예정 때는 언제 했었어요? 4월 25일까지니까 미납일수는, 여기에 미납일수는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 미납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요 지연 제출은요. 지연 제출 미납일수는 이렇게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기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 확정 것도 마찬가지로 2기 예정 것도 지연 제출도 요거는 7월, 여기서는 10월 26일이죠. 10월 25일까지는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10월 26일부터 잉년 1월 25일까지, 내년이죠. 잉년 1월 25일까지 우리가 미납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미납일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4월달 만기 날짜가 1, 2, 3, 4 쏙 들어갔죠?
툭 튀어나온 건 31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간 건 30이고, 그래서 우리가 30에서 4월 30에서 26일을 빼줘요. 26일을 빼주고, 그 다음에 5월달 31일, 6월달 30, 7월은 25일까지잖아요. 25일까지 계산하게 되면 요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 요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91일이 나와요. 91일 여기다가 플러스 1일, 1일이 뭐냐면 초일입니다. 초일을 더해줘서 최종적인 것은 90이죠. 90. 최종적인 것은 91일로 계산이 됩니다. 정상적인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걸 따졌을 때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91일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기는요. 2기는 여기 10월 달이 31일까지 있죠. 10월 31일. 그래서 26일 빼주고 11월 달 30, 12월 달 31일, 그리고 25일까지 해주니까 이게 91일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더해줘서 92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계산한 게 4일 나오잖아요. 빼주면. 하지만 26일서부터 우리가 26일부터 빼주니까 보시게 되면 요거는요. 요 계산은 따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4일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6, 27, 28, 29, 35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첫째 날을 플러스 1, 초일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Day 매치라는 거 있죠?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정상적인 날짜라면 여기 기간은 1기 확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과세 기간은 91일, 2과세 기간은 92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연 제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봤을 때 하나 더 봤을 때 제출 불성실이 있어요. 제출 불성실. 먼저 이 제출 불성실은 제가 잠깐 여기다 쓴다고 하면, 원래 지연 제출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기재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몇 퍼냐면 0.3%. 뭐 안 해도 되지만 부실기재는 0.5%. 그 다음에 미제출은 이것도 0.5%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세무사 K랩에서는 요거 지금 우리가 이론상에서 하시는 거죠. 요거는 뭐가 나오냐? 지연 제출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하지만 제출 불성시라고 묶어서 0.5%라고 이렇게 부실기재와 이렇게 미제출을 합쳐서 여기서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이건 그대로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미제출 나왔어. 그러니까 미제출, 이거는 제출 불성실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쉽게 얘기하자면 지연 제출과
지연 제출과 미제출은 매출의 세금 계산서 것만 잡아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 안 잡아옵니다. 지연 제출과 미제출은 꼭 알아놓을 것이 세금 계산서, 매출의 세금 계산서 것만 잡아와요. 하지만 부실기재는 매입의 세금 계산서 것만 잡아옵니다. 당연히 전자 포함이죠. 전자가 있던 없던. 그래서 요거는 부실기재는 매입이야. 이중기입했던 거 아니면 그 세액을, 매출세액을 돈 주고 산 경우도 있어요. 매입세액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매입의 불공을 매입에 과세했거나 이런 것들이 부실기재, 매입의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 가산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는 절대 안 잡아와요. 매출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의 세금계산서 잡아오고, 그 다음에 매출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매깁니다. 매입은 환급 안 해줘요. 가산세는 환급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이 지연제출과 제출불성실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지연제출은 예정 누락분을 확정 때 신고한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제출불성실은 일기 확정 때 신고한 것을 다음 기간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음 기간으로. 그래서 요건 미제출, 다시 말해서 제출 불성실 0.5%의 가산세가 이루어집니다. 제출 불성실이라고 합니다. 미제출이라고도 얘기하죠.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확정 때 못다한 것을 다음 과세 기간으로 넘어갈 때, 이것도 우리가 제출 불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쓴다면, 여기다 다시 한번 뛸게요. 일기 확정 확정 누락분을 다음 과세 기간으로 다음 과세 기간에 신고할 경우, 이것은 말하자면 제출 불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확정 누락분을 다음 과세 기간에 신고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 불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연 제출은요, 정기신고예요. 정기신고. 이것도 정기신고입니다. 정기신고야. 하지만 요 제출 불성실은요, 이것은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주는데, 요 수정신고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묶어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죠. 기간이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정신고가 제출 불성실 요게 같이 수정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해주면 자 그래서 요 제출 불성실은 지연 지출하고 달리 뭐가 있냐면 요 기간이 여기는 제출 불성실 미납 일수 계산은 조건이 있어요. 요건 미납 일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여기는 7월 26일부터죠. 6일부터 계산인데 여기에서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납부하면 신고 납부하면 5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출 불성실의 미납일수는 여기는 7월 26일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면 1개월에 납부하면 우리가 50% 감면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제출 불성실 좀 이쪽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도 10월 요거는 익년이죠. 익년 1월만 쓰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면 50%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연 제출은 10월 20 못했으면 1월 20일 내는 거야. 그 전에 못 내요. 예정 때 못 된 것은 무조건 확정 때 내게끔 정해져 있지만 제출 불성실은 제가 기간을 안 쓴 이유가 만기가 없어요. 빨리 내는 사람이 우선으로 더 많이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신고 납부할 때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신고 납부는요. 가산세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신고 불성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산세에서 납부 지연이 있어요. 원래는 납부 불성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이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 공식이 똑같아요.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 플러스 불공세액을 더해준 금액입니다. 요거에서 요걸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준 금액이 우리가 신고 불성실 금액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산세에서는 신고불성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줘서 시작이 됩니다. 빼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빼줬다가 다시 불공세액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세액은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할 테니까 요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금액이 나온 거 있죠? 요 금액이 나온 거에다가 금액이 똑같아요. 여기는 곱하기 우리가 10% 곱하기 신고 불성실은요 75%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75%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치고 1 마이너스 75%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감면. 다시 말해서 75%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0.75죠.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 금액이고요.
납부 불성실은 미납일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만분의 2.2, 하루 경과일수 이자가 만분의 2.2입니다.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가 나와요. 일수 계산. 그걸 계산해 준 금액이 납부지원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75%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10% 곱하기 0.25, 25%를 계산해 주면 돼요. 왜? 여러분들 시험은 다 우리가 3개월 이내로 납부하는 거, 신고불성실은요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우리가 75%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원은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미납일수는 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 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K레컵 하나 열어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셔서 회사 하나 만들게요. 부가세 신고서는 회사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하나 놓고 회사 하나 만들겠습니다. 맨 밑에다 놓고 1004 천사로 할게요. 가산세 자기 이름 치시고 그냥 엔터 치시고 10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로 할게요. 올해 0101 저부터 12월 30일에 해놓고 올해 2025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다 쳐야 되지만 저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그리고 원래 이 가산세는 제 이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쓸게요. 세금과 공과다. 이렇게 아예 적어 놓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가산세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 세금과 공과를 분개한다. 여기 천사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1004.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회사를 만들어서 신고서 들어갑니다.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날짜를 4월 엔터, 6월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확정 날짜를 칠게요. 자, 이렇게 쳐서 요걸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확정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기 신고예요. 이것이 지연 제출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수정 신고가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제출 불성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과세자로서 여기가 만약에 조회 기간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4월부터 1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만약에 누락분이 나왔다. 누락분은 매출 누락분이 있죠. 여기. 그 다음 매입 누락분이 있죠. 여기에 누락분을 치는 거예요. 이 누락분은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여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누락분은 예정이다. 그러면 예정 누락분이니까 여기는 4월부터 6월이니까 여기는 1월부터 3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1월부터 3월 다 똑같이 여기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1월부터 3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1월부터 3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다. 당연히 여기는 요거는 확정 거예요. 번호 있는 거. 요거는 14번 거. 14번 거에 우리 14번 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다가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요 자리예요. 이쪽에 입력해야 14번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작성됐다. 그러면 여기는 누락분. 그 누렁색이야. 누락분. 그리고 매출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다음 매출은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9번까지라면 9번까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 파란색 점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회사가 파란 점표만 있더라. 그럼 그 회사 그만둬야 돼. 왜? 빨간 게 없으면 여러분들 월급 줄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는 거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매입이고 이쪽에 관련된 건 매입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에 관련된 거죠. 요걸 매입은 제가 이렇게 된 거 말고 누락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한번 볼게요. 10월 아니면 10월 엔터, 12월 엔터다. 그럼 여기는 2기 확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예정 누락분은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만 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0월부터 9월이다. 그러면 이쪽이 예정이 되잖아. 그럼 여기 예정 누락분은 몇 월부터 몇 월 쓸까요? 못 씁니다. 왜? 여기가 확정일 때만 예정 누락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정일 때는 왼 오른쪽에 있는 예정 누락분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 나왔다. 그럼 여기 예정 누락분 쓰면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원위치에서 그래서 4월은 4월, 6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내가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여기 예정 누락분은 여기 있습니다. 7번. 예정 누락분. 여기 이쪽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여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매입의 예정 누락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고, 요 번호 없는 자리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이거 몇 번 자리야? 이거는 다 39번 자리입니다. 번호 없는 자리 있죠? 요거 39번 내역입니다. 여기 내역들 있죠? 요거는 요 다 쓰는 것은 요것은 다 어디를 간다? 39번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39번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으로 해주시는 거고, 번호 있는 건 이건 예정 누락분의 신용카드 연금 영수이지만 여기는 확정거예요. 확정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은 16번 치고 나서 16번 치고 나서 50번에 보면 이게 매입의 불공 자리입니다. 이게 16번 찍고 50번에 매입의 불공 자리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불공 자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26번 찍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산세가 나와요. 이게 최종적으로 오늘 배울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가산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줄 거니까 제가 요거 해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들 해드린 거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요 신고서는 그래서 가산세를 항상 확정 때만 신고를 우리 하게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요 1번부터 14번까지 얼굴과 16번서부터 뭐 19번 여기 있죠. 여기는 전자신고 만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54번 전자신고 만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매입의 불공, 여기 51번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던 거 있죠.
이 51번이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 자리입니다. 이건 겸용사업자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4번이 전자신고, 이 전자신고는 예정 때 없어요. 확정 때만 전자신고 만원. 그래서 1년에 어떤 회사건, 큰 회사건, 조그만 회사건 무조건 2만원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산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61번서부터 몇 번? 74번까지밖에 안 합니다. 이건 뒤에 내가 다시 또 캡처를 다시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를 제가 봐드렸으니까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가산세.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요것도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 가산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채팅방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소득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외우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시게 되면 채팅방에 여러분들 우리 한양여대 있죠? 여기다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세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가산세 1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또 나중에 뒤에 것도 내가 마저 항상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가산세 총정리인데, 가산 총정리라는 것보다도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쪽총망라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